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기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부러지져라. 영광의 그날이 속기오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기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2절 1절 92절 1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아멘. 지난 시간의 말씀에 91절에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다. 지난 시간하고 또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맴돌이 그랬으면 경제활동의 맴돌이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대학 교육이 폐지되어야 된다. 뭐 되도록 빨리 폐지되는 게 좋다. 또 하나는 그 걸림돌이 맴돌이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업마다 없앨 수는 없고 또 없으면 또 대안이 없는 그 노동조합의 정치화하는 이어서 이것도 없애는 방법이 오늘 뭐 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길 바라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이 경제활동이라 그러면서 이 돈이 뭔지를 모르는 거 있거든. 돈이. 그래서 돈이 뭔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2012년까지는 돈이 뭔지 모르고 달려왔는데 2012년이라는 걸 통해서 돈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집중할 수 있다. 돈이라는 구조로. 돈이라는 걸 통해서 2012년까지는 집중하는 기능으로서 돈이 있었다라고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2012년이 지난 것은 우리가 고백할 것은 돈 때문에 이제는 전부 다 인류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집중했으니까 이 돈으로 인해서 2012년부터는 개인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간 내 한 사람에 대해서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느냐, 이것을 고백하는 고백을 온 인류 간에 통일이 되게 하자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경제라는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여기 이제 조금 더 보충도 되면서 지난 시간에 보완도 되고 또 하나 분명히 또 빠질 수 없는 내용 하나가 국가 간이잖아요. 국가 간. 경제 시대에
아직까지 경제시대란 말은 잘 안 씁니다. 그냥 국가라는 건 있는 거예요. 근데 경제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저는 우리가 노골적으로, 왜냐하면 돈으로 인해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냐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인류 시대를 이제 경제시대, 지난번에 이제 말씀했지만 모든 인간들의 삶의 환경이 직장이다. 지난번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직장이다. 직장. 교회가, 인류가, 개인 이래갖고 여러 가지 그림도 그려놨는데, 그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 경제시대. 모든 사람이 직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돈 때문에 이제 하나로 이제 초점이 모아지는 시대에 대해서, 이때의 국가는 어떤 국가 간이 형성되어야 되느냐. 2012년까지를 보면은, 우리가 보면 국가 간이 그렇잖아요. 국가 간에서 제일 기본되는 것은요, 국가의 법률입니다. 법률. 그 법률에 의해서 내가 그 국가에 예속되어지고, 법률에 의해서 내가 통제되거든요. 그 법률이 다르면 다른 국가로 가버려갖고, 내가 그 국가에 있던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좋은 점, 또 나쁜 점, 혜택, 여러 가지, 그거 되는 건 또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거 해소되는, 이런 걸 있는데, 경제시대라면은 이 국가의 유지를 법에 의존하는 이것 자체를요, 우리가 스스로, 개인이, 왜냐하면 개인은 하나님 앞에 창조되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돈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른 삶인가, 요걸 가지고 주관을, 이제 주체를 하고 모든 인간들이 요거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국가가 필요 없느냐? 그럴 때도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에서 국가 간을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헌법이라든지 법이 있으니까 국가가 유지되고, 헌법이 있으니까 헌법 안에서 법률을 집행하면서, 거기서 경찰력이 동원되어 가지고 국가가 유지되는 어떤 그런 그 구조 자체에 대한 내용은요, 이 경제시대는 그게 안 맞다, 이거지. 국가 자체의 개념 자체가 개인이 자세를 비춰낼 때 이런 것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느냐? 안 맞느냐 될 때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인류 시대가 경제량을 통해서 이 전 세계가, 전 인류가 어떻게 하면 바른, 보다 나은 인류 생활을 위해서 하면 지금의 국가 제도를 갖고 있는 이 국가 제도 개념을, 국가의 이 환경 자체를, 이걸 다 허물어 버려야 돼요. 바람직한 것은,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한국, 만주, 몽골 한 벨트로 해라. 벨트 하나의 지역으로, 그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바벨론 쪽하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쪽 터키까지 전체로 해서 하나의 또 경제권으로, 경제구역이죠. 경제구역 벨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저 밑에 넣으면 인도네시아라든지 동남아 전체로 나는 이 여러 가지 필리핀까지 해서 전체로 해갖고 쭉 그 연결되어지는 요소, 그것이 또한 제3벨트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질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지향을 할 때는, 그거는 반드시 현재 지금 형성되어 있는 국가라고 하는 이 요소, 그 국가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문화가 있고 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뛰어넘고 현재적으로 적용되어지는 헌법 자체도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허물려고 뛰어넘으면 안 되는 거죠. 법을, 준법 자체에서 국가가 정해놓은 준법을 허물어 버리고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시하지 않고 그 법이 유지되고 적용되어지려면요, 법을 만드는 그 법리 자체에 있는, 법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 자체 법 정신이 들어가는 이 내용이 법을 제안할 때, 만들 때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 전체 인류가 앞으로 존재를 하려면은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 법으로 얽매려고 하고 법으로 구속시키려고, 이거는 끝도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걸 못하는 거예요. 법의 내용이 많아지고 법을 집행하는 수사법부라 이런 데서, 또 경찰관이나 이런 데서 법 조문해서 사람을 이렇게, 그거 따라서 사람을 적용하려면요,
그런데 들어가는 공무원 인력이란 이런 인력 자체가요,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지금 인력난에서 우리가 볼 때라도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있고, 이 엄청난 이 로스가, 이런 것 자체를 경제적으로, 이 전체로 경제 부분이 들어가니까 인력이, 참, 어쩌 보면 좀 한 톨이라도, 한 명이라도 아까운 이런 시대에 그런 것을 그 국가, 소위 말해 인간 자체가 인간이란 자체가 내 개인이 그런 것 자체를 다 염려해가지고 인력을 줄이면서 산업인력으로 또 경제할 수 있는 인력으로 자꾸 돌아갈 수 있는 이 요소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개인의 어떤 책임적인 어떤 개인이 국가의 주체자의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요소는 경제 상황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의 어떤 순방향,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는 것만 해도 이게 벅찬데, 엄청나게 많은데, 좀 물건을 만든단 말이에요, 물건을 만드는데, 이런 공산품을 만들 때 적용하는 거하고 식품을 만들 때 적용하는 이 내용이요, 이게 굉장히 내용이 다르거든. 그런 걸 전부 다 법률로 다 이래 제시하고 뭔가 통제를 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 아닌, 그런 법이 아닌 개인이 지켜야 되고 내가 지키면은 법은 없어도 되는 그런 내용은 스스로 안 지켜야지. 안 지켜야 돼. 스스로 없앨 수 있도록 내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 법이 하나 그런 거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어떻게든지 법 하나 만들어지는 걸 막아야 돼. 그래야 국회의원도 줄어들고 법관들도 줄어들고 국가 안에서도 기업 간의 어떤 윤리적인 요소에만 좀 강화시켜가지고 이런 아까 생산부 만드는 그런 법에 대한 적용도 어떤 좀 국제적인 전체 법에서 하나를 통일을 시키면은 로스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금 인력이 가면 갈수록 자꾸 인간이 자꾸 줄어가는 이런 추세에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개인이 참여하는 사람이 인력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려를 하면서 적응해 나가는 이런 요소가 필요해요. 그런 요소에서 국가관이 필요하다. 2012년부터 우리가 다져야 될 것은 개인이 지금까지 법하면은 뭔가 내가 피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죄짓고 아니면 다른 사람 해되게 하고 뭐 좀 국가에 피해가 되게 하면서 내한테 이익이 될 일은 내가 막 찾아나가는 이런 쪽인데, 그런 쪽 하면은 국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결국은 피곤하고 낙후되는 거예요. 내 돈 안 들어간다고 하던 것지만 실제로 내가 내 복에서 나가는 어마어마한 그 세금이 국가에서 내야 될 세금, 국가에서 그 세금이 있어 그런 행동을 해야 되니까 뭔가 새로운 제도,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금 뭐 이번에 발표한 공무원 몇만 명 이렇게 드린다. 공무원 드리는 거, 그 전부 다 세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공무원은 그렇단 말이에요. 기업에서 만 몇천 명 드린다 해도 내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기업은. 근데 공무원이 만 몇천 명 드린다, 그거는 내가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걸 뻔히 보고도 백성들이, 국민들이, 아이고, 국가가 그래 정책하는 것다, 요래 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공무원이 많아지는 것에서 철저히 국민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공무원 수를 줄이고 최대한 줄여야 돼요. 최대한. 어떻게든지 낭비되는 인력이다 싶은 데는요, 국민들이 아주 신경을 써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그런 인력 낭비에 대한 것은 철저한 계산,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국가의 여러 가지 행정이나 이 어떤 조직의 이 운영에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에서 내가 움직여야지. 그 다른 사람은 다 뭐 참 힘들게 그래 하는데 내만 쏙쏙 뭐 빼먹고 참 보험 사기치고 여러 가지 사기치고 여러 가지 나쁜 일 하면서 자기의 이익만 버린다. 그런 사람이 붙어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법을 우리는요, 하나의 국가에다가 의제해야 되고, 그런 법이 행행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유통될 수 있는 그 시대를, 그런 사회를 우리가요,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는 자세로 지향을 해요. 지향을. 이런 내용에서 내 한 사람의 그 살아가는 요소에 국가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시대 자체가 변화되어지면서 국가라는 개념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개인을 해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대로 해서 전 세계는 이제 하나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정말은 국가 단위에서 있는 이 어떤 조직, 통치자에 대한 개념이요. 이제는 완전히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라보던 그런 어떤 국민적인 어떤 이 통합되어지고 하나의 뭉쳐져서 대통령이가 우리 인도하겠다. 이런 요소로는 끝나는 시대가. 국민들이 그런 것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돈이라는 이 하나의 매체를 통해서 내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을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춰 가노라. 내가 그다 완전히 그런 고백이에요. 그 고백 속에 국가 조직 이것 자체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국가 조직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잘 살자, 다른 나라 잘 사는 못 사는 이런 게 아니고 내 한 개인이 돈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데 내가 속해 있는 국가는 내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지느냐, 요 요소란. 지금까지는 2012년까지는 국가라는 조직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가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과 국력과 여러 가지 영향력 그것 가지고 내가 그것을 누렸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게 아니란. 전 인류를 바라봐야 돼.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국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 국가가 모양이 경제성이 형성되어지고 할지는 모르지만 제한되어지는 요소가 어떻게 되지만 어쨌든 그런 속에서 태어나면서 그 해당되는 지역 안에서 그 국가법이 소통되고 그 국가법이 적용되는 그 범위 안에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주 만물에 내 한 사람이 주인이라 하는 그 자세가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때, 쓰시고자 하는 모양, 그게요 철저히 맞춰가야 돼. 다른 어떤 기준이 나를 적용하면 안 된다. 국가법조차 바로 그런 부분에서 나를 요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체에 대해서 방향을, 내가 가는 방향, 내가 하는 행동에서 국가법이 나를 영향 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오히려 국가법에 대해서 참 바르게 국가법이 나타나고 만들어지고 하는데 내가 어떤 건 최선을 다해서 솔선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자세지. 국가법에서 내가 통제되고 내 행동이 제재를 받고 그런 거는 어쩌면 이제 그런 건 어떤 경우가 있겠느냐. 과거에 2012년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하는 이 내용을 막 국가법으로 막 통제할 때 그때는 하는 행동이지만 2012년부터는 모든 인류는 개인이 다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의 통제를 철저히 인정하면서 돈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온 인류가 하나 되어간 여기에 나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에 봉사할 것이냐. 요거 계속해서 하면 연구하고 하면요. 나이가 어릴 때는 그냥 그렇거니 하고 지나주면 나이가 10년, 20년 지나면 지날수록 요 요소를 가지고 고민하면요. 반드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받고 다른 사람이 도움받을 수 있는 즉 홍익하는 내 한 사람이 홍익되어지는 분명한 어떤 위치 때문에 사회가 홍익 사회가 되는 것은요 분명히 지는 거예요. 다른 기준점까지 하면은 어려운데 요 기준점까지 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에 2500년 동안 나라 없던 역사. 근데 나라가 지금 버스에 서가 있거든. 그것 자체를 분명히 붙잡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걸요 붙잡을 수 있어요. 그걸 하나의 표징으로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2012년 이후에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2년에 그 내용을 봤으니까 1945년에 이스라엘에 회복이 되어지는 모습을 2012년에 보면서 2012년을 폴딩하자. 이 시대를 폴딩하는 시대를 하자 했기 때문에 그 근거가 그랬어요.
이 분명히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가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런 내용을 대한민국 사람이 한다. 대한민국에서 한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벨트 지역을, 일본에서부터 만주 땅까지 하면서, 그 다음에 2차가 이스라엘 중심한 바벨론과 평화, 터키, 이런 평화적, 그 지역이 지금 전쟁으로, 남북도 우리의 전쟁이지만은, 그거는 저희 지역 전체가 인종으로 인해서 전쟁적인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것 자체가 역사를 누군가가 잘못 호도시키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곤란하게 만들어진 역사를 전 세계에다 퍼뜨린 여러 가지 조작된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찬가지 이슬람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내용이 아닌데 적대적인 내용으로 만드는 어떤 그 조작엔 여러 가지 실체가 있다니까. 그 실체는 지금 이탈리아라는 위치에서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차 지역에서의 어떤 국가 형태의 연합이죠. 국가 형태의 연합. 그 다음에 2차에서 또 국가 형태의 연합, 3차에서 국가 형태의 연합, 그리고 인도와 중국. 이런 별채가 형성되면서 서로 간에 내 한 사람이 내가 속해 있는 국가에 대한 이 국가의 법이 단위 국가 자체에 대해서 제한하려고 이런 폐쇄적인 내용이 아니고 자꾸 다른 국가와 다른 국가도 다른 국가와 다른 국가가 연합하면서 이 경제활동에 대한 여러 요소를 어떻게 하면 서로 순탄하게 하면서 또 전 인류가 혜택을 보고 전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조직처럼 활동이 법을 만들 때에 그런 것을 지향하게 한다면은 국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 인력은 자꾸 많아지는 오히려 그 폐쇄적으로 하면요 그 공권력 때문에 군사력도 많아져야 되고 서로 간에 경쟁하게 되면 그 인력이 오히려 그 산업인력에 들어가는 인력이 아니고 엉뚱한 인력이 더 많아지고 일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 전부 다 뭔가 일 안 하고 다른 어떤 세금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사람 많아지는 그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 똑같아요. 그런 건 국가의 형편을 보면 이런 계산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효율성에 봐도 인력에 대한 계산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간 형성으로 했는데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이게 잘 보급되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그 국가가 서로 간에 연합하고 서로 간에 하나를 만드는 것도 결국은 인력 때문에 산업인력. 산업은 계속해서 번창해야 되고 산업은 계속해서 나와야 돼. 계속 지금보다는 더 계속해서 진행이 나가야 되는 이건 속성이 있으니까 그 산업을 딱 막을 수는 없으니까. 산업도 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지만 높이 올라가는 산업과 밑에 가는 산업이 분명히 구분되는데 산업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구분되어지는 요 요소에서도 인력 자체의 수급이요. 이거 지금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어마어마한 그 파동이 생기거든, 그게는. 그래서 개인의 그 사회적 활동이라든지 이런 그 활동을 하는데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개인이 입는 옷하고 같아, 옷. 개념을 그래 잡아라. 국가라는 개념은 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옷을 입는다. 옷을 안 입으면 안 되고 옷은 반드시 입어야 되는데 옷을 입는 데에 내가 국가라고 하는 이 위치에 있는 것처럼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국가는 내가 활동하는데 분명히 인정돼야 돼요. 어디에든지 나는 국가에 속하는 그러면 또한 한 국가에 속한다는 것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전 인류를 향해서 내가 이 국가에서 이 속해지는 이 국가에서 어떻게 내가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그 어떤 장치 어떤 제도 그리고 개선을 향해 나가야지 법이 자꾸 만들어지면서 계속 법이 많아지면서 지금도 뭐 개헌한다 하지만은 법이 개헌하면 하면 할수록 법의 양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 자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능력 자체를 국가에서 법이 나오면 나올수록 전체가 다 내 한 사람의 행동에 제약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많지, 그 하나하나로 그냥 놔두는 거, 이건 국가법은요 오히려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많아지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철저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법이 자꾸 작아지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애를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국가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에게 지금 개인에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마치 국가하고 뭐 개인이 무슨 상대되어지는 것을 국가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혹시 들린다면 이 큰 오산이, 국가라고 하는 조직은 개인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국가가 없으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어떤 장치, 시설, 여러 가지 어떤 행정력이나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집행되어지는 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실제로 엄청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요, 국가법을 우리가 자세히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볼 수만 있다면은, 적용해보면 누구든지 그래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어마어마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들은 정해놓은 어떤 세금을 갖고 내라가면 내지만은요, 실제로 그 내는 세금에 비하면은 국가에서 어떤 소비하고 날리는 그 돈들이 실제로 어마어마하게요, 비효율적인 요소에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그런 것은 하나의 국가 조직이라는 이것 자체를 효율성 있게 만드는 데는 아무도 이게 다 이 국가의 살림이 어떻고 저 국가 살림이 어떻는데 한 국가의 살림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것 자체를요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아무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 가야 된다 앞으로.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국가의 이 경제라든지 돈의 쓰임 자체에 대해서 내 한 개인이 효율적으로 쓰이는데 내가 몰두해야 되고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 전 세계 인류가 이 돈이라고 하는 요소는요 제한적입니다. 제한. 이 돈이 항상 많이 찍나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많이 유통된다고 또 좋은 거 아니에요. 일정한 양이 제한적으로 분명히 운영이 되면서 그 안에 전 인류가 이 돈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결국 산업이라 경제라 하는 것은 전 인류가 공통으로 동일한 삶 자체를 거의 동일하게, 삶의 패턴 자체가 특출하게 나타나는 사람은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나타나는 위에 올라가는 경제, 그 경제는 어차피 올라가는 거지만은 밑에 경제, 이 자체에서 사람이 많아지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들면서 이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라든지 사는 형태는요, 예를 생활비가 든다고 하면, 생활비가 대한민국에서 100만 든다고 하면 한 달에,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하게 100만 원 같으면 한 가정이 생활이 될 수 있는, 지금은 우리나라만 해도 100만 원 같으면 어림없다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같으면 10만 원만 해도 넉넉한 그런 어떤 불균형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만 해도. 이것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안 된다 하는 지향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건 낮은 자리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낮아가고 산업 십자군에서 나갔다는 것 자체는 바로 우리의 삶 자체를 스스로 낮은 자리로 지향을 하면서 전 인류가 비슷한 어떤 경제력과 비슷한 어떤 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인권이라든 이 자체가 국가라고 하는 조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 인류가 적용해서 동일하게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이든지 우리가 똑같이 비슷한 처지에 있으면 다 같이 그 자리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지. 한쪽에는 지금 5만 원만 했어도 한 달에 넉넉하게 살아간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500만 원 갖고도 부족하다 이래 되면 이게 같은 인류에 같은 지구에서 이런 요소가 생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개인이 지각을 하고 자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허술하게 되어진 것은 뭐 눈에 불을 켜고 말이에요. 그런 요소를 없애는 이런 사회를 지향을 하는 거죠. 그게 뭐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뭐 막연하게 파라다이스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가 단위로 나아가면서 폐쇄적인 국가 형태보다도 계속해서 자꾸 연합하고, 그것도 연합한다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 적당하게 어느 정도 통제가 될 정도 범위가 돼야 되지. 지금 중국같이 저래갖고는 안 되는 거죠. 중국에는 인도같이 해갖고는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가 아시아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크지만은 그래도 통제를, 그러니까 자국에서는 통제가 힘드는데 주변에서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이 벨트를 만드는 것도 인도 주변에 동남아시아 쪽으로 해서 벨트 만들어주는 거, 또 중국 주변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몽골까지 이렇게 벨트 만들어주는 거, 바로 중국을 어떻든 경제적으로 또 그런 통제가, 그 안에서 통제가 되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나의 그런 요소에, 도는 요소에서 이렇게 벨트를 만드는 거다. 인도는 또 북쪽에서 이스라엘 쪽하고 저 바벨론 쪽하고 연결해주면 밑에서부터 섬에서부터 하나의 벨트로 지원해주고 위에서부터 터키하고 이렇게 쭉 해서 지원해준 이런 형태가 되면요, 뭐 인도도 지금 형태하고는 좀 다른, 그리고 인도는 사실 인력이 지금 밖으로 나가야 될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인력 자체가 산업을 해갖고 송출, 소위 말하면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보내가지고 이 인력을 오히려 교환시켜서 뭐 기술을 배우든지 안 그러면 학업을 익혀가지고 다시 인도로 가게 하든지 해서 이 전체를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내용의 폐쇄적인 국가 단위보다도 자꾸 이렇게 커지는 국가 쪽으로, 그 국가 단위를, 우리가 그 개념 자체를 지금까지 가졌던 국가 단위는 어떤 뭐 싸우는 거, 경쟁하는 거, 그래서 막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는데 너희 역사가 또 과거에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비춰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나오는 이런 내용이 이젠 아니다 말이에요. 동기화라는 내용을 좀 씁니다. 동기화. 그런데 이제 동기화 하려고 하면 국가 간에 동기화라고 하는 이런 이제 비슷하게 어울려가는 게 이제 동기화인데, 근데 그거 되면 세월이 필요하잖아요, 세월이. 산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다 안 끝날 수가 있는 거죠. 대대로 되어가면서 일이 되는데 언제까지 되면 좋겠느냐 할 때, 되도록이면 이제 동기화되는 과정을 이래 해볼 때, 전 인류가 동기화되어간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언어거든, 언어.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쓰고 있는 한글로 가지고, 일단은 동기화하는데 어떤 좀 힘을, 동력을 삼으면 어떻겠느냐.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이런 요소를 가지고, 야, 좋다. 한글로 가지고 전 세계 인류에게 그래 하자. 특히 아시아부터 여러 개 하고 벨트 형태를 하자 하고 제안해갖고 준비를 차근차근 해놓으면은, 이런 요소를 가지고 해놓으면요,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준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요소가 있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그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섬나라는 밑에 벨트 따로 놔놓고. 이 요소가 있답니다. 지중해의 마지막 동쪽, 지중해의 마지막 동쪽이 이스라엘. 또 대륙의 마지막 동쪽이 대한민국. 요 안에 전체 다 아시아를 다 지배했는 이런 요소. 구조 그냥 뭐 간단히 뭐 이렇게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흔적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 다 그 안에 이어가지고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동기화, 전 나라가 하나 되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언어가 될 건데, 어느 나라 언어를 쓸 거냐. 가장 적합한 언어가 한글이다. 벌써 사례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글이 가장 쓰기 좋고 무난하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로 쓰기에는 한글이 제일 낫다.
이런 것은 지금 계속 알려지고 있는 요소예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인력을 준비해놓으면요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요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대학 교육 폐지. 대학 교육은 어떻게 폐지하면 좋으냐? 대학 교육은 저는 요 생각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 세계가, 아까 세계화를 자꾸 말을 해야 전 세계가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거는 의무교육. 의무교육 할 수 있는 나라 있고 못한 나라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나라에서 못한 나라의 지원, 이게 벨트가 형성된 이유인 거예요. 교육을 하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의무교육한다. 이것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안 되는 나라가 옆에 있다. 그러면 안 되는 나라를 지원해 줘가지고죠, 이 교육을 평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전체가 다 산업화 교육을 시켜요. 산업화. 고등학교 교육 나이에 들어간 사람들 전부 산업화. 대학은 기업에서 추천하는 교수들을, 그 교수들을 이렇게 수용했을 적에 대학이 운영되도록, 그래서 기업에서 대학을 석자 교수를 하든지 이런 제도를 하고 대학에 특화되는, 그거는 뭐 대학 교육은 아무나 뭐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사회적 장치를 가지고, 어떤 장치를 두 가지고 대학 교육을 꼭 해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시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산업교육으로 해서 다 들어갔으니까. 꼭 대학 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요소는 안 하는 것이 개인한테 훨씬 나아지는 이런 요소 이점들을 벌써 보여줘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런 사람은 이런 분야의 대학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협의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학 교육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필요한, 전 인류에게 필요한 분야 자체를 정해가지고 이런 분야는 하면 안 돼 하고 그런 분야 손 못 대게 만들면서 꼭 필요한 분야의 사람들이, 인력이, 그 결국은 산업하고 바로 연결되잖아요. 산업이 없는 뭐 대학만 쭉 나가다가 뭔가 발표하면서 산업이 필요한 그런 게 아니고 산업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 양성시키면서 대학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내용에 가면은 이제 그 대학 교육 자체가 뭐 폐지하는 그런 쪽으로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그리고 노조활동은 이게 정치화가 되고 있는데, 정치화되는 것보다는 노조 자체를 하나의 품질 경영의 천병으로 봐요. 품질 경영. 즉 지금까지 회사가 임금 투쟁하기 위해서 사실은 노조가 명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임금 투쟁 자체를, 명맥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 좀 이따 나오는 요소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 보는데, 노조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데 필요하느냐? 이거는 품질 경영을 하기 위해서. 품질 자체, 그 산업에서 나오는 품질, 이 품질에서 이 내용이, 요소가 회사에서 지금까지 나오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오는 품질은 거의 대부분이 주관적이에요. 그 회사에서 볼 적에 좋다 하면 그냥 통과해버려요. 법이나 여러 가지 봐도 이건 잘못된다 해도 회사가 좋으면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회사가 이익된다 그럼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회사에서 나오는 물건이 자체적으로 이게 정말 사회가, 전 인류가 필요한 내용이다, 이 품질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요, 누가 브레이크를 잡아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스스로 회사 안에서 분명히 하나의 품질 경영 형태로 품질 어떤 요소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줘요. 지금 그런 것이 뭐가 지금 현재 하여튼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지금 텔레비전에 꼭 나와야, 뉴스가 나와야, 사회적인 무슨 이슈가 돼야, 비로소, 그런 나쁜 물건 우리가 썼네.
그래 되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미리 사전에 회사에서 그 회사 자체의 활동으로 인류가 요구되지 않는 그런 품질에 대한 것은 캔슬시키는 이런 그 기능 자체가 노조가 할 수 있는 바람직한 활동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어야 될 게 뭐냐? 아까도 했지만 노조가 이렇게 할 때는 여기는 분명히 임금 투쟁이라 하는 이 요소에는 노조가 빠진다. 빠진데 이 임금 투쟁을 보충해서 있는 내용이 뭐냐?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이 개념으로서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보충이 되는 거죠.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 이것이 이제 화두란 말이에요.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계속 제가 여기서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 표현이 낯선 거예요. 교회에서도 왜 교회가 노동시장에 개입하느냐 하는 것도 되고 또 노동시장 자체에서도 왜 교회가 노동시장에 들어와 뭐 매칭될 게 뭐 있어 이래 본단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큰 어떤 사고의 어떤 전환이 되고 또 사회 전체에 어떤 간에 참 손 못 대는 누가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손이 못 가는 요 요새 교회라 하는 분야가 분명히 있다. 생각보다 이 교회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단체 조직에 국가 조직에 들어가는 경비라든 이런 거 봐도 전 세계를 전체를 갖고 다 이야기를 해도 그래요. 하나의 조직의 교회란 조직은 가장 그것도 이제 개신교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뭐 천주교는 별도로 그건 교황청에서 하는 거니까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조직 소위 말하는 공교회라 하는 이 내용은요 가장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단체예요. 그거는 누구한테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조직보다도 어떤 국가보다도 어떤 단체 어떤 내용을 갖고 가져와도 전 세계의 교회가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장점에서는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어떤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죠. 어디를 비교해도 가능해요. 그런 것이 이 경제시대에 교회가 지금 현재 노동시장이라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분야를 맡아나겠다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낳고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노동시장의 개입 요 이제 하나 가지고 하나 더 하면 또 노동시장의 질을 개선한다. 소위 말하면 아까 말했지만 고등학교 이상 올라가는 고등학교부터 들어갈 때 요게 고등학교부터 산업교육을 시킨다 할 때 여기 이제 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중등부까지는 국가에 있던 그걸 갖고 하나의 의무교육으로 들어가니까 여기는 안 들어가는데 사교육을 해갖고 이제는 개인이 기업에 교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산업교육으로 들어갈 때는 교회가 개입되는데 여기는 바로 왜 개입을 하느냐? 개인의 삶의 질, 개인의 가치 부분이라든지 산업에 대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로 지금까지 보면 사람이 마치 무슨 기계처럼 어떤 기능이 있는 사람만 필요하는 이런 게 되지만 실제로 사람은 거기에만 응동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되면 응답되는 요소가 아니라 사람은 너무나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각 곳에서 반응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교육이라 통해서 막 그냥 모래에 뿌리면요. 잘못하면 폐인 만들고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더 야기시키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들어가야 될 요소 노동 환경의 노동 인력에 대한 질을 지금보다는 하여튼 수백 배 이상의 어떤 가치를 가지는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산업 현장을 갈 수 있는 그래서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도 분명히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매칭이 되어지면서 노동 인력 자체를 질을 높이는 향상시키는 데 할 거다. 결혼 문제라든지 이런 거 다 다뤄야 되니까
교회가 아니면 못 다루잖아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교회의 노동시장 자체에 대한 위치를 생각 안 했을지, 요거 연결하면요, 교회가 이것이 정말 이게, 필요한 시기에 꼭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마침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십시오.